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50대인 분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데 왜 재수 없다고 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본인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나이 들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치매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는 모든 분들이 걸리기 싫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을 알려줄 책, 브레인 리부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신경과학자,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UCLA에서 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신경생물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신경발생학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의 정신건강의료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에서 신경영상연구 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에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경과학저널, 알츠하이머병 저널, 신경의학 등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국립보건원과 국립정신건강연구소 펠로십상을 수상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뇌 건강과 신경과학 전문가로서 여러 매체에 출연 중이다. 프롤로그. 당신의 두뇌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건강은 물론 건강한 삶, 즉 웰리스의 중요성을 찬양하는 소리를 어디 가든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왜인지 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뇌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관장하는 장기인데도 말이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을 때부터 나는 두뇌라는 기관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할 결심을 하고 UCLA에서 생리학 석사, 신경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후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뇌영상 분야에 진출하여 뇌연구를 통한 정신건강관리센터로서 미국 전역에 이름이 알려진 에이맥 클리닉의 연구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클리닉에서 NFL, 프로 미식축구연맹 선수들을 대상으로 여러 임상 실험을 진행하며 스포츠가 인지 손상에 끼치는 영향을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연구 논문은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식이요법, 영양보조제, 운동, 인지훈련을 통해 일부 뇌 손상을 치료하고 심지어 이전 상태로 복구까지 가능케 하는 비침습적 방법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후에 이런 실험에서 얻은 지식을 파킨슨병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2017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돕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아버지의 증상이 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은 적잖이 위안이 되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나는 예전에 NFL 선수들의 뇌 치료에 도움이 됐던 몇 가지 방법들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그러자 신체 균형과 악력이 조금씩 향상되어 정말 놀랍게도 임종 전까지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지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말년에 활기와 희망을 선사해준 도구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의 사례는 내가 20년 넘게 연구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즉 누구나 자신의 뇌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언제나 개선이 가능하다. 오늘날 수백만 미국인이 뇌인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질적인 근원이 두뇌에 있음에도 기억력 감퇴,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불안감과 우울감 등의 원인을 뇌가 아닌 신체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스트레스가 워낙 만연해 있으니 인지 문제 또한 그 부산물 정도로 여기기 쉽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인지 성능이 저하되도록 방치해야 하는 건 아니다. 다행히 인지 능력과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 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몇 가지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치매가 걱정되는가? 당연히 우려할 만한 질환이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10% 이상이 포괄적 인지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통계 비율은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를 얘기하는 세포 변화는 뇌가 노화하기 시작하는 30, 40대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몇 살이든 간에 향후 치매 진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뇌 건강 습관을 바꿔야 할 적기라는 뜻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지금 당신의 뇌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브레인 리부팅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설령 지금까지 인지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해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모습을 심지어 심각한 인지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도 계속 목격해 왔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왔던 미식 축구 선수들도 몇 달 만에 뇌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여정이 있다. 내 목적은 당신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 뇌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뇌를 머릿속에 자리한 추상적인 조직으로 여기는 대신 이 놀라운 기관이 어떻게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의식을 지휘하며 지능과 성격의 내적 작동을 이끄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요약하자면 당신의 뇌는 당신을 만든다. 특별하고 아름다우며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당신을. 1장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번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번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3번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번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번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6번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람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번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 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번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9번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 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을까?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황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10번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3장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에이멘 클리닉에서 처음 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모집했던 선수는 겨우 15명 뿐이었지만 선수들의 뇌 손상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선수들 대부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는데 높은 체지방률이 뇌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 과제는 선수들이 감량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세션을 진행하며 나는 선수들에게 뇌에 좋은 음식을 비롯해 인공 감미료의 위험성과 식품 성분표를 읽는 법,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오메가3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는 법,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올바른 방법과 저당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을 포함해 저당 음식과 유기농,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농산물,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선수들을 위해 레토르트 음식을 파는 전국 식료품점 체인의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단을 꾸렸다. 언제나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가득한 내 아버지의 쇼핑카트 사진을 선수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는 70세 노인이 자신의 뇌 건강을 위해 장을 보고 먹거리를 고민하는 정성을 들일 수 있다면 이 선수들도 분명 그럴 수 있을 터였다. 세션이 끝날 때마다 나는 뇌에 좋은 음식들이 포함된 조리법도 소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룹은 두뇌 건강을 유지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운동선수들로 이뤄진 일종의 가족으로 탈바꿈했다. 덕분에 세션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는 이를 클리닉에 접목해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세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많은 선수가 계속 참여하길 바랬고 이후에도 수년간 함께한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나는 선수들의 인지 건강 변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밀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세션 내내 선수들의 뇌 건강이 최우선 사항이었고 체중 감량은 유익한 부수작용이었다. 누구나 체중 감량을 원했기에 설득은 매우 쉬웠다. 참여한 대다수의 선수가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해 고안한 식단을 따르기만 해도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다. 결국 모든 선수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힐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감량의 폭에는 편차가 있었다. 어떤 선수들은 약 13kg을 뺐고 또 어떤 선수는 최대 36kg까지도 감량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의 체중 감량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 함께할 뇌 건강 습관을 만들고 강화했다는 점이었다. 이번 장에서는 내가 NFL 선수들의 체중 감량 그룹을 이끄는 동안 따랐던 기본 원칙의 7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우리의 뇌를 위해 일상 식단에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가한다. 주된 목표는 뇌 건강이지만 체중 감량 또한 이뤄낼 수 있으며 결국 이뤄내게 될 것이다. 1단계 편리한 음식을 멀리하라. 편리하게 모든 것을 포장해 사다 먹을 수 있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 칼로리의 거의 60%를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제조한 합성 성분으로 된 가공식품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음식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가공식품이 왜 그렇게 끔찍하냐고? 간단히 말해 모든 면에서 해롭다고 대답하고 싶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클리닉에서 고객들과 함께하며 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당 수치가 낮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객들은 내게 사탕이나 탄산음료는 전혀 먹지 않고 가끔 디저트만 즐긴다고 했다. 하지만 설탕은 탄산음료, 주스, 쿠키, 잼, 케이크, 사탕뿐 아니라 스무디, 단백질바, 요거트, 시리얼, 빵, 크래커, 케첩, 샐러드 드레싱, 가게에서 사온 소스, 에너지 음료, 커피 등등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의 모든 것에 들어있다. 심지어 유기농, 비건, 저지방 또는 글루텐이 없는 음식도 당도가 높을 수 있다. 설탕은 어디에나 포함되어 있다.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7티스푼 분량의 설탕을 소비하는데 이는 권장량보다 대략 10티스푼 더 많은 양이다. 가공식품의 유일한 장점은 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된다. 자연식품은 우리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 먹었던 것들이다. 즉, 땅이나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식품, 혹은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가리킨다. 자연식품이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 사이 꽤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자연식품에 어떤 음식이 포함되고 인지 건강에 왜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식품에는 복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식품을 먹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종합 비타민을 삼키는 것과 같다. 또한 설탕과 화학 첨가물에서도 자유롭다. 단지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만 바꿔 섭취해도 뇌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유련이 자라고 염증이 줄어들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생긴다. 2단계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라.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이다. 즉 식이지방이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지방 또는 지질은 신경막을 형성하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은 또한 신경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뉴런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의 미엘린 피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최적의 뇌순환, 신경 발생,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두뇌 구조와 기능을 위해 지방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식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스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뇌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지방이기도 한 필수 지방산이다. 생선과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은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견과류, 카놀라유, 아마씨유와 식물식품에서 발견되는 알파-리놀레산, EPA,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에서 발견되는 DHA다. 어떤 종류든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DHA다. DHA는 뇌에 있는 지방산 중 90%를 차지한다. 이 필수 지방산은 뉴런의 생성과 성장, 신경 가소성, 시냅스 전달, 뇌순환,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및 정보 처리 능력을 지원하는 세포막 보정까지 거의 모든 인지 기능에 필수적이다. 3단계 복합 탄수화물을 주목하라.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더 쉽게 단당으로 분해된다. 그렇다고 빵, 파스타, 쿠키, 감자칩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은 인지 건강에 해롭다. 대개는 너무 많은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뉴런의 기능을 방해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인지에 관련된 주요 뇌 영역을 축소시켜 기억력 문제, 사고 곤란, 인지력 저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뇌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 과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복합 탄수화물에도 당이 포함되긴 하지만 천연 공급원에서 발생한 당이므로 정제 탄수화물의 당보다 훨씬 느리게 분해된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이 더 긴 분자 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몸에서 더 천천히 소화되며 덕분에 우리는 포만감을 오래 느끼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통곡물을 먹어야 할까? 건강한 통곡물의 예로는 현미, 야생벼, 통귀리, 퀴노아, 아마란스, 통보리, 메밀, 보리, 기장이 있다. 이런 음식들 모두가 혈당 지수가 낮다. 과일과 야채에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다면 통곡물은 가장 농축된 공급원이며 보다 느리게 소화되면서 일관되게 당을 공급한다. 통곡물에는 또한 섬유질, 비타민 B와 E, 그리고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하다. 통곡물의 영양소는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연구는 또한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감퇴의 위험도도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인지장애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4단계 식물성 식단으로 밥상을 채워라.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날씬해지고 싶다면 음식 저널리스트 마이클 폴란의 황금률을 따라 주로 식물을 먹어야 한다.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뇌졸중, 암, 당뇨병, 관절염 및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물론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 및 신경퇴행성 장애의 위험이 낮다.
또한 식물류를 중심으로 식습관이 형성된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날씬하다는 경향도 나타난다.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다는 것은 잎채소, 과일과 야채, 콩류,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과 같이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다. 칼로리 문제 외에도 식물, 특히 짙은 잎채소에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식물 영양소, 그리고 다른 화합물들이 풍부하다. 비록 대부분의 미국인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5단계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라. 지난 10년 동안 식물성 식단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면서 건강에 이점이 있다는 증거 또한 많아졌다. 이 연구는 잡식성 식생활과 대조되며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체중 증가, 낮은 에너지, 브레인 포그, 기분 장애 같은 수많은 증상이 관찰됐을 뿐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 우리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의 3%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도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발견했다. 고기, 계란, 유제품이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 연구자들은 고기, 치즈, 튀김, 담배 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화합물인 니트로사민과 같은 해로운 성분을 지적한다. 가공식품에도 다량 들어있는 니트로사민은 신경퇴행성 감퇴, 특히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동물성 고기에는 또한 햄철분이 풍부하다. 이 영양소는 빈혈에 이롭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리고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햄철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통곡물, 채소, 콩, 견과류 및 과일에서 발견되는 비햄철은 반대의 효과를 내며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의 전신염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기에는 요리 시 증식할 수 있는 염증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식물성 단백질의 효능.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다.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혈당, 염증, 나쁜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인구가 장년이 되어서도 더 오래 살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이동성을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며 인지력을 더 많이 유지한다고 한다. 6단계 장, 뇌, 축에 영양을 공급하라. 장, 뇌, 축은 뇌의 건강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복잡한 과정을 비교적 단순하게 일컫는 용어다. 의사들에 의해 최근에야 발견된 장내축은 우리의 뇌와 위장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연결선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전달 물질, 생산, 행동, 통증 조절,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한다. 장뇌축은 몸속의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100조 개의 미생물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공동체는 매우 커서 인간의 유전체보다 10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게는 뇌의 2배인 약 2.2kg까지 나간다. 최근 몇 년 동안 의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달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균형이 잡혀 있다. 나쁜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 체중 증가, 우울증, 불안,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당, 피로, 장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성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단 5일간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해도 장 안의 박테리아가 다양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 내의 유전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7단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라. 지난 몇 년간 체중 감량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면 간헐적 단식에 대해 들어보거나 고려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 변화다.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간헐적 단식은 혈당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얻는 일반적인 신진대사 경로를 바꾸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몇 시간 동안 단식할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하여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우리 몸도 단식 중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그 대신 세포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우울증과 기타 정서장애 퇴치에 도움을 준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또한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루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먹는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 1번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첫날부터 16시간 단식에 도전하려 하지 말 것.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자.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으며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기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2번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 디카페인 커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고칼로리 혹은 유가당 음료는 피하도록 하라. 3번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라.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지방,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하자. 4번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이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며칠간의 단식 후 여러분의 몸은 또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덜 느낄 것이다. 배고픔의 잘못은 없다.
단지 소화기관이 치유될 기회를 얻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5번 단식 전 의사와 상의할 것.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 한 그릇의 신비.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해도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소화기관이 활동해야 한다. 생선이나 콩과 같은 고단백 식품은 처리하는데 꼬박 3시간이 걸리는 반면 과일과 야채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는 최대한 1시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소화기관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나는 저녁 식사로 한 그릇 식사를 좋아한다. 한 그릇 식사란 단 하나의 음식으로 구성된 메뉴를 의미한다. 찌거나 생으로 준비한 채소, 신선한 과일 한 그릇, 약간의 플레인 오트밀 또는 구운 고구마 같은 것들이다. 매일 저녁 한 그릇 식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면 소화기관에 건강한 휴식을 주고 설탕과 첨가물이 적은 음식을 즐기도록 미래를 훈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